직선 A가 이미 평행하다고 하고 각 BAC 각 CET가 EBAC 각 ACF가 4 ECF 그리고 BAC 더하기 ECF가 96도라 했을 때 BAC의 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BAC 각을 구하려는 거니까 X라고 하고 그러면 CED가 BAC라고 했으니 CED는 EX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또 L가 직선 L과 N과 평행한 직선 N을 더 그어주면 억각으로 이 X가 억각으로 이쪽도 X가 되고 그리고 이 CED가 EX니까 ECN도 EX가 돼서 180 빼기 2X 각도가 됩니다. 이 각은. 그 다음으로 여기는 96 빼기 X인데 왜냐면 X가 BAC 더하기 ECF가 96도라고 했는데 BAC가 X 그리고 ECF가 X 더하기 ECF가 96이니까 ECF는 96에서 X를 빼야지 ECF가 나옵니다. 그래서 180 이렇게 각을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ACF는 4 ECF라 했으니까 ACF가 4 ECF니까 일단 ACF에서 96 빼기 X를 빼면은 X 더하기 180 빼기 2X가 ACE가 되는데 그럼 ACE는 3 96 빼기 X랑 같아서 식을 세우면 X 더하기 180 빼기 2X는 4 ECF가 아니라 ACF일 때 4 ECF인데 이때 ECF를 뺀 것이니까 3 96 빼기 ECF 가게 3 96 빼기 X를 해주면 X 더하기 180 빼기 2X는 288 빼기 3X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X는 108 그래서 X는 54가 됩니다. 진성이 됐어? 진성 포기하세요? 문제는 평행한 직선 LLM인데 이때 이 점 AB를 선을 이었을 때 N에 닿는 각이 C 그 다음에 A가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각은 X 그 다음에 여기 M에 있는 여기 이 점은 D 그러니까 E와 F를 C로 향해 갔을 때 이 C로 향해 갔을 C로 갔을 때 생기는 이 모형 도형이 있을 때 각 BAC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각 CED는 각 BAC의 2배고 각 ACF는 각 ECF의 4배고 각 BAC 더하기 각 ECF는 96도라고 할 때 각 BAC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각 BAC는 우리가 모이니까 X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각 CED를 EX를 놓겠습니다. 각 CED는 각 BAC의 2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CED는 EX가 되고 그럼 각 BAC는 X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X 더하기 180도
ECF가 96 빼기 X라고 나왔으니까 BAC 더하기 ECF가 96도여서 그러면 각 ACF는 4, 96 빼기 X랑 같은데 X 더하기 180 빼기 2X는 AC이고 그럼 AC는 ACF에서 ECF를 뺀 거기 때문에 4가 아닌 3, 96 빼기 X에서 AC는 3, ECF랑 같아서 AC가 X 더하기 억각으로 180 빼기 2X니까 X 더하기 180 빼기 2X는 ECF, 3, ECF랑 같아서 ECF가 96 빼기 X니까 3, 96 빼기 X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ECF나 ABC, ACF 이렇게 도형을 말로 읽는 거는 눈이 못 따라가. 앞에 나가서 다시 해주세요 이거. 신승현 바로 다시 하기. BEC가 2X고 그럼 억각으로 EC는 X쪽 하기 2X니까 이 N이 직선이니까 180 빼기 2X 여기가 180 빼기 2X가 나왔고 그리고 BAC가 20과 96 BAC X 더하기 ECF가 96이니까 96 빼기 X 해주면 ECF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CF는 4 ECF를 이용할 건데 ACF가 4 ECF니까 각 ACF는 4 96 빼기 X랑 같은데 여기서 ACF의 각은 우리가 구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각 ACF에서 일단 ECF를 구했으니까 각 ACF 빼기 ECF를 해주면 각 AC가 나오는데 각 AC가 X 더하기 180 빼기 2X니까 이 각이니까 그럼 이 각은 ACF에서 96 빼기 X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4 ECF니까 4 96 빼기 X에서 이 각을 뺀 거랑 마찬가지니까 3 96 빼기 X여서 이 X 더하기 180 빼기 2X 이 각은 96 빼기 X의 세배와 같습니다. 세상에 다시. BAC가 있는데 X도니까 그럼 억각으로 이 각이 X가 되는데 X에서 180을 구한 이유는 X에서 180을 더한 다음에 EX가 억각이니까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 건데 BAC 더하기 ECF는 96도인데 BAC를 X가 뒀으니까 그러면 각 ECF는 이항을 해가지고 각 ECF는 96 빼기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96 빼기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 3을 왜 곱해주냐면 96 빼기 X인데 그럼 ECF가 96 빼기 X니까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세배를 해주니까 여기서 ACF를 하면은 ACF가 4 ECF잖아요. 네. 그런데 AC는 ACF에서 ECF 각을 뺀 거잖아요. 네. 그러면 ACF가 4 ECF인데 AC에서 ECF를 한 번 뺐으니까 3 ECF가 AC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3, 96 빼기 X냐면 96 빼기 X는 각 ECF인데 여기에서 ACF가 각 ECF의 4배라고 했으니까 그 ACF는 각 96 빼기 X가 4개 있다는 건데 여기 하나가 있기 때문에 3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3배를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X라인 180 빼기 X는 180도인데 EX를 이항하면 여기 EX가 됩니다. 그럼 180 빼기 EX는 그러니까 180이 여기 EX가 여기니까 180 빼기 EX는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180 빼기 2x에서 180 빼기 2x에서 x를 더하면 여기 a, c, f가 있는데 그러면 x 더하기 180 빼기 2x는 3, 96 빼기 x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분배법칙으로 하면 288 빼기 3x 여기서 2항을 일단 여기서 조사할 수 있는 거 하고 2항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x는 108.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x는 108에서 x는 54도는 4번 54도입니다. 93번. 좋아요. 이 문제는 원뿔이 있는데 점을 중심으로 3회전 해서 360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때 원뿔의 건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밑면의 반지는 3cm입니다. 3번 불렀으니까 이쪽을 기준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 하면 360도가 된다는 말인데 그거는 전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펼치면 전개도의 모양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가 있는데 그러면 뭐가 있고 그러면 전개도가 이건데 그러면 이게 이게 한 번 불렀을 때 전개도 한 번 불렀을 때 전개도고 3번 했을 때 3번 이게 그리면 안 돼. 이게 전개도로 3번 했을 때가 3 이게 하나가 해는 2회전 3회전인데 3번 했을 때가 360 한 바퀴 돌아온 거니까 360도잖아요. 근데 여기 3번 회전시켰으니까 우리가 이 펼쳐진 전개도의 모형에서 중심각을 구할 건데 그러면 360 나누기 3을 하면 120도로 이 원뿔의 중심각 크기는 120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선의 길이를 그 다음 구할 건데 이 부채꼴의 호 길이 구하는 공식이 360분의 x 곱하기 2파이 r 이 모선은 이 호의 길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랑 모선의 길이를 곱한 거가 이 네모라고 할 때 320분의 120 곱하기 네모파이는 6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0분의 120을 3분의 1로 바꾼 다음에 3분의 1로 바꾸면 그러면 여기에 파이는 약분할 수 있고 그냥 3분의 네모가 6이 돼야 되는데 그럼 3분의 네모는 6이 되면 그냥 3 곱하기 6으로 18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는 18인데 이게 호의 길이잖아요. 그 2파이 아닌데 이거 한번 곱해졌기 때문에 18 나누기 2를 하면 9로 모선의 길이는 9cm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전개도를 그린 다음에 중심각 크기 120도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 9 밑면의 이 반지름의 길이 3cm 그래서 이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원뿔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이 옆면의 넓이인데 그러면 일단 이 밑면의 넓이 원으로 구하면 파이 R2로 이 때문에 그러면 파이 R2로 여기 3이기 때문에 그럼 9파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9 파이 R이 곱하기 320분의 120이니까 그럼 파이 R는 9의 2제곱 그럼 81 파이 곱하기 320분의 120은 3분의 1이어서 3분의 1을 곱해주면 27파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건널비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7파이 더하기 9파이는 3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승우 됐니? 승우야 너 3개 35번 93번 몇 거? 이 문제는 각 CD는 두 평행한 직선 L과 M에서 각 CD는 각 E, BAC, ACF는 4ACF 그리고 BAC 더하기 CF는 96도로 할 때 각 BAC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각 BAC를 X라고 하면
여기가 억각으로 이각이 x가 되고 각 BAC의 2배가 각 DEC니까 여기가 2x고 억각으로 여기가 2x가 되는데 여기에 그 보조선을 그었기 때문에 여기가 2x면은 이게 직선이어서 180 빼기 2x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가 180 빼기 2x가 되고 각 BAC 더하기 각 ECF는 96도인데 각 BAC가 x를 했으니까 각 ECF는 96 빼기 x가 됩니다. 그러면은 식은 x 더하기 180 빼기 2x는 96 빼기 x고 이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x는 108이 나오기 때문에 2x는 108이어서 x는 54로 답은 54도입니다. 이 문제는 밑면의 반지름이 3cm의 원뿔을 점 O를 중심으로 세 바퀴 돌렸을 때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왔다고 할 때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거 뭐라는 거지? 먼저 이 원뿔의 전개도의 중심각을 구할 건데 한 바퀴 굴리면은 전개도의 중심각만큼 가는데 세 번을 돌렸기 때문에 중심각의 3배를 하면 원의 중심각 즉 360도가 나오기 때문에 360도 나누기 3을 하면 120도가 나와서 360분의 120 곱하기 네모? 응. 이 파이 R을 2랑 R을 곱하면 그냥 네모 파이라고. 이게 뭘 구하는 뭔가는 승아, 반성하세요. 앉으세요. 네? 집중 잘 안 이게- 됐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모선이에요? 그건 아까 다 얘기했어. 이 파이 R. 앉으세요. 시현이 먼저 자. 시현이가 하고 승아 다시 할 거야. 이 문제는 점 O를 중심으로 밑면의 반지름이 3cm인 원뿔을 3번 돌렸을 때 한 바퀴를 다 돌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가 360도고 3번을 돌았을 때 다시 원위치로 온 거니까 이 중심각의 3배를 하면 360도가 같으니 중심각은 360 나누기 3을 하면 12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일단 구해야 되는데 모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식을 대입해서 일단 모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360분의 x 곱하기 2파이를 대입해서 360분의 x가 120이니까 120 곱하기 그냥 네모를 대입해서 네모를 구하는 식을 해주면 네모 파이. 그래서 360분의 120을 3분의 1로 하면 3분의 1 곱하기 네모 파이는 6파이, 파이 20분 되고 그리고 3분의 네모는 6. 그래서 네모는 36, 18, 48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18 나누기 2를 해주면 모선의 길이는 9가 되고 그러면 모선의 길이가 9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원뿔을 펼쳐서 정지도를 나타낸 다음에 이 밑면과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고 더하면 건널비가 나오니까 일단 이 원의 넓이는 파이를 제곱해서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은 9파이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9파이를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그러니까 9, 81 곱하기 360분의 120은 3분의 1 그래서 27파이 그러면 건널비는 이 두 넓이를 더해주면 되니까 9파이 더하기 27파이는 36파이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 식이 모선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라고 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니? 아니 아니에요. 아까 놓친 거에 대한 어떤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제가
제가 저기 갑자기 네모 파이가 뭔지 물어봤는데 갑자기 저기 무선을 구하는 식이라 해서 6파이가 무선인 줄 알고 헷갈렸어요. 그랬구나. 지금 해결됐어? 네. 파이 아니라고 아까 전에 방금 했는 말인데. 그래, 어서 하세요.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원뿔을 밑면의 반지름이 3cm인 원뿔을 점 O를 중심으로 세 바퀴 돌렸을 때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때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거를 한 바퀴 돌렸을 때는 이 원뿔의 전개도의 중심각만큼 가기 때문에 세 번 돌리면 이거의 중심각은 3배를 가고 그게 360도를 이루기 때문에 중심각은 12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원의 둘레 그리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면은 360분의 120 곱하기 2파이열인데 이 r을 네모라고 두고 하면은 네모 파이는 6파이가 나옵니다. 3분의 1 곱하기 네모 파이가 6파이인데 네모는 18이 나오고 아까 네모는 2열이라고 했으니까 r은 18 나누기 2는 9가 나옵니다. 무선의 길이는 9가 되는데 그러면은 파이의 제곱은 9파이 이 밑면의 넓이는 9파이고 위에 옆면의 넓이는 27파이가 돼서 27파이 더하기 9파이는 3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 문제는 삼각형 ABC에서 삼분 AC를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했을 때 나오는 무표도형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삼각형의 선분 BC가 6cm, 선분 BA가 8cm, 선분 AC가 10cm이고 그러면은 여기 점 B에서 선분 AC의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그걸 X라고 하면은 그걸 X 센티미터라고 해서 선분 AC로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입체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 먼저 이 x를 구할 건데 이 x를 구하려면 먼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야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하면 24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0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도 2분의 1도 2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 곱하기 x는 48이 나오고 x는 5분의 2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3분 이 입체도형에서 여기 이 선분 h라면 선분 h 더하기 선분 hc는 10cm가 됩니다. 그럼 3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x가 5분의 24cm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이 5분의 24cm여서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4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AH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5분의 24 제곱 곱하기 3분의 HC는 여기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4 제곱 곱하기 파이가 반복되고 AH와 HC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면은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4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괄호 AH 더하기 HC 괄호 닫기인데 여기 AH랑 HC의 합이 10cm라 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4 제곱 곱하기 8 곱하기 10을 하면 5분의 389파이가 나오기 384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5분의 384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무엇을 뽑는 건가요? 이 선분 AC를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입체도형 부피요. 그러면 저 마지막 엄청 긴 식에서 성분 AH랑 성분 HC를 넣으셨나요? 왜냐면은 이 위쪽 원뿔에서 높이가 3분의 1h라서 파일 제곱 3분의 1 파일 제곱 h인데 h가 3분의 1h이기 때문에
h를 곱했어요. 밑에도 이렇게 원뿔이 나오는데 높이가 3은 ch이기 때문에 파일 제곱 3분의 1 파일 제곱 h여서 그러면 h를 저기 h를 여기에 두고 회전시키는 건가요? 네 h를 여기 이걸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이 원의 중심. 진성이 하자. 진성이가 2개 해요. 저 거랑 방금 한 거랑. 문제는 이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게 BC의 길이 6cm, BA의 길이 8cm, AC의 길이 10cm일 때 한번 AC를 회전축으로 두고 돌렸을 때 나오는 이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CA의 수직의 선분을 이 표지점 B와 맞닿게 하는 이 선분의 길이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여기 점을 H라고 두겠습니다. 그 AC로 회전축으로 돌렸을 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러면 BA가 여기 있으니까 8cm BA가 이게 이렇게 삥 돌렸으니까 8cm 그 다음에 AC는 그러면 이 높이가 되니까 10cm 그 다음에 이 BC는 삥 돌렸으니까 6cm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하면 24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x를 풀 건데 그러면 7 곱하기 2 x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윗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이 x를 활용한 것과 그 전의 방법이랑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은 24입니다. 근데 2분의 1을 없애주고 이쪽으로 2를 해주면 그럼 10 곱하기 x는 48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x 곱하기 10도 같으니까 그러면 10이 이쪽으로 가면 나누기 10이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x는 10분의 48이 돼서 약분을 하면 x는 5분의 24cm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분 선분 HC가 새로 생겼는데 H 더하기 HC는 10cm입니다. 여기 H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풀 건데 이 원뿔의 부피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6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나요? 네. 3분의 1 곱하기 6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그 원뿔의 그게 근데 이게 이쪽을 딱 나누면 원뿔이 되기 때문에 원뿔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원뿔 먼저 큰 거부터 한번 봐보면 일단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 밑면의 넓이 이게 이 x니까 이게 그럼 5분의 24가 됩니다. 근데 2제곱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4 2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이 선분 AH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파이는 5분의 24 2제곱 곱하기 파이는 원의 그 밑면 그 다음에 더하기 이쪽 아래도 원뿔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이것도 x가 있기 때문에 5분의 24 2 곱하기 이거는 높이가 HC이기 때문에 HC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것들을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4제곱 곱하기 파이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있고 거기에 이거 저 두 개를 더하면은 똑같은 것은 같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고 다른 것은 그 두 개를 더한 값을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저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것은 합쳐지고 다른 것은 더했기 때문에 3분의 1은 같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 4 2제곱도 같으니까 같고 그 다음에 이 파이도 같고 그 다음에 AH 더하기 HC는 다르기 때문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식은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 4 2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AH 더하기 HC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H 더하기 HC는 여기 H이기 때문에 HC 더하기 HA는 10cm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 4 2제곱 곱하기 8 곱하기 10은 1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제곱을 분리해 줄 건데 어떻게 분리하냐면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4 곱하기 8 곱하기 10을 하면 이 두 개가 곱해졌기 때문에 2제곱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약분해 줄 거를 싹 다 해준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5분의 192 파이 곱하기 2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곱하기 2가 10에서 약분된 거기 때문에 마지막 곱하기 2까지 해주면 5분의 389 파이 3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네. 3분의 1 너무 좋네요. 3분의 1이 원뿔의 부피의 공식 중 하나입니다. 이 원기둥의 3분의 1이거든요. 원뿔의 부피가. 15번. 문제는 원래 모서리의 하나의 모서리 길이가 9cm의 정규면체가 있는데 이게 한 모서리의 3분의 1로 평면이 도형으로 잘랐을 때 이 도형이 나오는데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정규면체가 있다고 하면 저 9인데 그럼 정규면체 부피는 9의 39이기 때문에 9 곱하기 9 곱하기 9 하면 72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규면체의 부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자른 것들의 부피를 구할 건데 자른 것들의 부피는 이게 원래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삼각형이 나오는데 삼각형에 그러면 이게 각불이 나오는데 이 각불의 부피가 이 이쪽 이 상관인데 이게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각불이 나오는데 이 각불의 부피 구하는 게 여기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9가 나오는데 이 각 꼭지점마다가 있기 때문에 정규면체의 꼭지점 8개이기 때문에 2분의 9 곱하기 8을 하면 36이 나옵니다. 근데 정규면체에서 이 각분들의 합을 뺀 것이니까 그럼 729 빼기 36은 693으로 정답은 693 3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 뭘 구하나요? 이 도형의 부피. 그럼 문제에서 자른 것이 3분의 1이라는 문제인가요? 모서리가 원래 안 잘렸을 때 원래 정규면체였는데 정규면체 한 모서리가 9cm였는데 이 9cm에 이 자른 것이 9cm에 자른 것의 3분의 1을 나온 것 중에서 이 3분의 1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3분의 1로 잘랐기 때문에 여기 3이 될 수 있습니다. 네.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각불의 부피. 하나의 각불의 부피. 근데 그럼 왜 2분의 1을 곱해요? 2분의 1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불의 부피가
여기가 3이니까 그러면 높이가 뭔가요? 어떤 높이요? 각불의 높이. 각불의 높이 3. 어떻게 여기가 3이에요. 여기가 3. 아, 네? 저 2분의 9가 네. 좀 잘랐을 때 저 각불의 밑면인가요? 2분의 9. 어. 네. 네. 근데 2분의 9에 8을 왜 곱했나요? 꼭지점이 8개였어요. 하나의 각도의 부피가 2분의 9인데 꼭지점이 8개이기 때문에 그럼 2분의 9 곱하기 8을 해가지고 각불의 부피의 모든 합이 36. 이해 안 됐으면 계속 물어봐. 근데 각불의 부피는 그 사각기둥의 3분의 1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여기 3 곱하기 3 곱하기가 되잖아요. 3이잖아요. 그러면 3. 그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 이게 삼각형 밑면의 그건데 이 삼각형 밑면이 여기 얘네들을 자르면 삼각형 밑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면을 구한 것입니다. 아니 여기 삼각형의 밑면 이건 이미 잘라서 없어진 거고 원래 정육면체의 부피가 729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부피가 그 밑면이니까 그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하나가 2분의 9니까 8개 있으면 36. 그런데 네. 정육면체에서 각불의 부피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랐을 때 이게 나오는데 그 전에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있는데 자르면서 이 밑면이 나오는데 넓이가 아니라 그냥 밑면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들은 필요 없어요. 시간이 됐니? 질문. 됐어요. 그래? 시현이 먼저 줘. 시현아, 너 저거 줘야 돼. 잠깐 이거 먼저 하세요. 먼저 하고 신호 질문 받아봐. 이 문제는 한 모서리가 9cm인 정육면체가 있고 이 정육면체 모서리를 이렇게 다 잘라냈다고 했을 때 이 자른 것이 이 한 모서리의 3분의 1의 길이만큼 다 이렇게 잘랐다고 했을 때 이 남아있는 이 정육면체에 잘라진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처음에 이게 다 안 잘라 있었을 때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면 한 모서리가 보니까 9 곱하기 9 곱하기
있어서 759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 근데 이때 그러면 지금 이 구한 729 세제곱센티미터는 완전한 정육면체였을 때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이 밑면이 이걸 다 빼줘야 되는데 왜 각도를 안 빼냐면 이미 각도는 이 정육면체 부피를 구할 때 이미 각도를 부피까지 다 구한 거니까 이미 있었을 때를 구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 밑면은 이미 각도를 다 생겨 있을 때 부피니까 이제 이 밑면의 너비만 빼주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밑면의 넓이가 여기 3분의 1 잘랐는데 한 모서리가 9cm니까 9 곱하기 9 나누기 3분의 1 하면 3 그래서 9 나누기 3 하면 3 그래서 여기 3분의 1 길이가 3cm가 되고 그러면 이 밑면의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3 곱하기 이 하나가 3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삼각형을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 그러면 한 밑면이 2분의 9가 되고 모서리를 이 꼭지점을 다 잘라냈으니까 8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그러면 2분의 9 곱하기 8을 해주면 약분이 돼서 9 곱하기 4는 36 그러면 이 정육면체 넓이에서 이 삼각형 밑변의 넓이를 빼주면 답은 693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정육면체 각불이 원래 있었던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부피가 729인데 그러면은 각불의 넓이를 빼야지 저 새로 만들어진 유체도형의 부피가 되는 게 아닌가요? 각불의 넓이를 빼야지 부피가 된다고? 각불의 부피를 빼야지 저 유체도형의 부피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육면체가 다 있어서 부피를 구했을 때 이 각볼에 부피를 다 포함했을 때가 729인 거잖아요. 그런데 각볼을 다 3분의 1로 잘라내면은 이 부피만큼의 다 빼지는 건데 이때 729에 이미 이 각볼의 부피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각볼의 이 부피를 잘랐을 때는 우리가 이 밑면의 넓이는 정육면체 부피를 구할 때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볼의 부피는 이미 여기에 포함이 되었지만 이 밑면의 넓이는 잘라내고 나서야 나오게 된 면적들이기 때문에 이 부피를 이 넓이를 빼줘야지 이 부피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면의 한 편의 길이가 3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9 그래서 꼭지점 8개에서 8 곱해주면 다음으로 93cm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cm라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모상 모서리가 9cm였고 근데 잘못해서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cm 그러면 이쪽 모서리 밑면도 3cm 여기도 3cm 다른 것이 3분의 1이니까 한 모서리가 이 삼각형의 한 밑변의 모서리가 9 나누기 3 하면 3 그래서 3분의 1이니까 3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요 아니고 저거 식상. 이따 다시 하자. 뭐? 이거를 3분의 1 곱하기 괄호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괄호 곱하기 3 토스. 다시 고친 걸 말할 게 있대요. 다시. 이거만 얘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어떤 답이 있어야지. 정육면체 이 부피는 맞는데 이걸 빼야하는데 3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3 여기가 3이잖아요. 이 각분의 부피가 이게 BF라고 하면 BF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인데 그러면 여기가 3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3 곱하기 그 다음 2분의 9는 이 삼각형인데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그럼 2분의 9가 나오기 때문에 9가 나오니까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면 이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분의 1 하면 1이 되고 2분의 1 곱하기 1 하면 2분의 9
9가 나옵니다. 8개이기 때문에 2분의 9 곱하기 8하면 36이 나와요. 된 거야? 시연이 됐니? 그러니까 저 넓이가 아니라 부피 뺀다는 거죠. 됐어요. 넓이 빼. 응. 시연이가 다시 이거부터요. 응 이거랑 이거 넣고 해야지. 이 문제는 정육면체 한 모서리가 9cm라고 하고 모든 모서리를 이 모서리의 3분의 1 길이만큼 다 잘라냈다고 했을 때 남은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 모서리가 9cm니까 한 변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서 9의 세제곱은 729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고 그러면 일단 정육면체 부피는 구했는데 잘린 모서리를 다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잘린 모서리의 밑면에 넓이가 아니라 부피를 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 한 면의 넓이는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9 그리고 3 곱하기 2분의 9 하는데 부피를 구해서 빼야 되니까 부피는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3분의 1 하면 3분의 1이랑 3 곱하기 1이 되니까 2분의 9 그런데 꼭지점이 8개니까 2분의 9 곱하기 8은 36 그래서 정육면체에서 이 삼각형의 부피를 빼면 729 빼기 36은 693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응. 이거 좋아하네요. 아 그렇지 좋아야지. 이 문제는 직각삼각형 ABC가 있고 3분 BC가 6cm, 3분 B가 8cm, 3분 AC가 10cm라고 할 때 이 3분 CA를 기준으로 이 3분 AC를 회전축이라 생각하고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나오는 이런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3분 CA와 B에서 시작하는 3분 CA와 수직인 3분을 그어주고 X라고 하고 이 X를 구한 다음에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에서 24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고 그런데 X를 구하려면 이 CA가 10cm니까 10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은 똑같이 24가 나야 되니까 10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 24 이때 2분의 1을 2로 바꿔서 곱해주면 2 안에서 10 곱하기 X는 48 그러면 X는 10분의 48인데 약분해서 5분의 24cm가 나오는데 그럼 X가 5분의 24cm고 AC를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이 X가 나오는데 그럼 이 밑면에 반지름이 5분의 24cm가 나온단 말이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원뿔과 밑에 있는 원뿔을 합을 더해주면 이 부피가 나오기 때문에 위에 3분의 1 곱하기 파이를 제곱 H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5분의 24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 A 3분의 AH 그 다음 여기 밑에 것도 다 구해줘야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5분의 24 제곱 곱하기 높이인 HC 3분의 HC 이렇게 해서 다 구해주면 이건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생각하고 파이 곱하기 AH 3분의 AH 더하기 HC를 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4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괄호 3분의 AH 더하기 3분의 HC가 되는데 그러면 이 식을 풀어보면 부피는 5분의 384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이 성분 L과 성분 N이 서로 평행하다고 할 때 여기 있는 이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임시로 그어놓은 직선 n을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각 A, B, C는 10x 그리고 각 CDE는 7x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선분 n을 그어줬을 때는 이 선분 각 B, A, L과 A, B 선분
나오니까 10x에서 5x를 빼면 각 C, B, D는 똑같이 5x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도 이쪽 각이 2x인데 이쪽 선을 그었으니까 억각으로 이 각도 2x가 되고 그러면 이 큰 각이 7x인데 이 작은 각이 2x를 빼주면 5x가 나오니까 결국 이 삼각형 CBD의 모든 각은 다 5x로 정삼각형이 되는데 그러면 x는 삼각형 각의 합이 180도니까 모든 각이 5x로 5x 더하기 5x 더하기 5x는 180 그래서 15x는 180 따라서 x는 12도가 됩니다. 점 B와 점 D가 한 직선을 만나네요. 그러니까 점 B와 점 D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수 있나요? 네, 직선 1과 성분의 1과 n과 평행. 네, 이 도덕한 이 n이 3분의 1과 n과 평행하고 b와 d가 이 3분의 n 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입니다. 성분 L과 N이랑 성분 N과 N이랑 N도 평행한가요? 이 성분 L, M 그리고 직선 n이 다 평행합니다. 근데 저기는 N이 왜 평행하다고 돼 있지 않나요? 이거 n은 그냥 이거랑 같이 임시로 그어준 거여서 문제 설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점이랑 이 점이랑 1과 1이랑 평행한 선은 없는데. 저기 B랑 D랑 할 때 삐뚤게 됐어. N은 B를 지나면서 L과 평행한 평행선. D랑은 상관이 없죠? 점 D는 그래요? D 살짝 아래쪽이야. 저 그림 크게 그려야 안 헷갈릴 것 같아. 딴 거 한 다음에 내가 그림 크게 그릴 테니까 쓰면서 해봐 다시. 이쪽 거 먼저 하자. 진성아 96번 해봐. 이 도형에 물이 아주 가득 차였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촥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물이 있을 때 이때 흘러내리는 물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물의 양은 넓이가 한 부피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여과는 절대 못 가니까 부채꼴을 만들겠습니다. 여기가 45도니까 이쪽을 45도로 하면 90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꼴을 구할 건데 이 부채꼴은 파이 R이 그럼 여기가 오니까 그럼 여기도 이거 그럼 파이 R이니까 이쪽 오잖아요. 그러면 파이 R이 5 곱하기 5 25 파이 곱하기 90도이기 때문에 320분의 90인데 4분의 1로 바꾸면 4분의 25파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그런 다음에 이 부채꼴에다가 이 삼각형을 구할 것입니다. 이 부채꼴 이게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구할 때 우리 이만큼 나니까 그러면 이 부채꼴이 여기 그리면 이게 똑같으니까 두 개가 그러면 이 남아있는 물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옮겨가지고 여기에다 옮겨가지고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채꼴 이거 부채꼴처럼 삼각형이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부채꼴처럼 삼각형을 한 것입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는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하면 이 남아있는 물의 이쪽 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5 90도이기 때문에 45도이기 때문에 여기 같고 여기도 같습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25.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더했기 때문에 2분의 25 파이 더하기 2분의 25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구했는데 이게 꽉 차져 있었다는데 흘러내린 물의 양인데 이게 24cm이기 때문에 높이를 구해줘야 돼. 높이를 곱해줘야 되는데 각각 그럼 4분의 25파이에다가 24를 하면 150파이 2분의 25파이에다가 24를 하면 300. 그래서 정답은 150파이 더하기 3제곱센티미터입니다. 뭘 구하나요? 흘러내린 물의 양. 물의 양은 부피랑 선생님. 시연이 됐어? 그러면 저쪽 식에서 25파이 곱하기 4분의 1 어떻게 나와요? 부채꼴의 넓이. 시연이? 그러면 150파이가 어떻게 나와요? 158이요. 4분의 20파이 더하기 2분의 25는 있죠. 그건 여기다 24를 곱할 건데 왜냐하면 넓이가 아닌 부피이기 때문에 이게 1cm보다 계속해서 이게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높이가 24cm이기 때문에 이게 24cm 쭉 있다는 거니까 그럼 4분의 20파이에다가 24를 높이인 24를 곱하면 150파이 그리고 요거 2분의 25에다가 24를 하면 300이 되기 때문에 150파이 더해 300 제곱 3cm입니다. 수험 거 보자. 99번. 이거 안 풀었네요. 어? 안 풀었네요. 아직 다 안 한 거야? 확인했는데 답이 맞는지는 몰라요. 괜찮아, 틀려도. 이거 아니에요? 일단 너 거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할 거야. 아, 이거 못 보인다. 이 문제는 잠깐만요. 다시 그려요.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각형의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적인 부피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걸 회전시키면 다음과 같은 입체등이 나오는데 이 입체등을 빨간색 선으로 자르면 화살표에 있는 모양과 되고 빨간색 선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모양 두 개가 같고 또 이 모양은 또 반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이 원뿔 빼기 원뿔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은 이 큰 원뿔 빼기 작은 원뿔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큰 원뿔의 부피는 64파이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8 빼기 16파이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이거를 계산하면은 3분의 1802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3분의 1802파이입니다. 네. 저 위에서 화살표하고 곱하기 2고 해서 마지막 저 문제 설명에서 빼기 한다는 거 곱하기 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것을 빨간 선으로 자르면은 그 원뿔대가 나오잖아요.
여기 점선으로 돼 있는 거는 가상으로 생각해서 한 거고 그러면은 이 원뿔 때의 부피는 이 큰 원뿔 빼기 이 작은 원뿔입니다. 그런데 이 원뿔 때가 위아래 두 개가 있고 위아래 두 개가 있어서 곱하기 2를 하고 위아래 두 개 있는 것이 또 두 개가 있어야지 이 입체적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네. 저게 왜 원뿔대인가요? 이걸 돌렸을 때 위에 원뿔대 그리고 원뿔대 4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저기 위에 식에서 64파이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8이 어떻게 나왔나요? 이것은 이 삼각뿔의 원뿔의 부피인데 밑면의 부피가 8제곱 파이 즉 밑면의 부피. 밑면의 넓이가 8제곱 파이여서 64파이가 나오고 곱하기 공식에 3분의 1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고 거기에 높이를 곱한 것입니다. 네. 팔이랑 이런 게 어디서 나왔나요? 아 맞다. 그리고 이 정사각형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을 직선 L로 회전시켰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8cm입니다. 질문. 틀렸을 것 같아요. 어디를 틀렸는지 계산.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을 잘못했을 것 같은데. 답 확인을 못했어요. 내가 하나 질문드릴게. 다른 질문 없어? 다 보지 말고 틀렸어. 다른 질문 없니? 약간 이빙을. 왜 답에 집착하지? 한번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작은 원뿔을 2번 뺐어? 네? 왜 작은 원뿔을 2번 뺐니? 이원뿔이요? 응. 네? 2번 뺐어요. 곱하기 2에서 뺐잖아. 아니야? 여기 괄호가 있는데요. 아. 그러면? 여기도 괄호. 그러면은 그 중괄호를 풀면 곱하기 4인 거네? 지금 똑같은 모양이 4개 있다는 뜻이지? 네. 아닌데? 똑같은 모양이 2개 있는데 너 자꾸 소음을 많이 만드네 오늘? 아니 이게 헐렁해가지고 끼우려고 했는데 반대로 되는 것 같아.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곱하기 2좀 했는데. 네. 아니. 저거 는 아닌가? 는? 설득을 막. 아. 는 아니에요. 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곱하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부피라고 하는 걸 부피요. 부피 3분의 1 곱하기 2는 곱하기지? 아니 3분의 여기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이거를 말해. 이해되니? 어. 그러니까 너는 이 도형이 4개 있다는 거잖아 여기에 지금. 네. 아니에요. 아, 알겠다. 3분의 5 곱하기 빼기 알겠다. 3분의 1 숫자 파이 3분의 1820파이에서 여기에 이 원뿔을 빼야 되니까 여기 이 부분이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원뿔은 이 원뿔과 같아서 16파이 곱하기 3분의 곱하기 4를 하면 3분의 64파이가 나오니까 빼기 3분의 64파이 빼기 3분의 64파이를 하면은 3분의 1802 빼기 120파이는 3분의 1624파이? 이미 저기 빼진 거 아니에요? 실무? 모르겠어. 저기 큰 원뿔이 저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 중에 하나라는 건데 저기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저 작은 원뿔인데 이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면 저 원뿔대가 나오고 원뿔대를 곱하기 2를 하면 저 원뿔대 두 개를 합성한 거가 나오고 저기서 또 곱하기 2를 하면 제일 처음 도형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미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빼먹은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아 그러네. 아 이건 이렇게 뚫려.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한쪽이 뚫려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빼주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가 이쪽에 이렇게 이 원뿔의 그 부피만큼 이 원뿔대에서 그 부피만큼 더 빼야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빼준 것입니다. 회전시켰을 때 이 부분에 뚫려 있어요. 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방법이 맞는데 계산이 될 거랑 달라서. 맞았어? 그럼 잘했나 보다. 시연아, 너 거 하자. 아니, 너 시연아 저거 질문 있니? 응, 시연이 거 이게 되네. 쓰면서 해봐요. 이 문제는 X가 N이 편을 가져갈 때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각이 BC, D가 5X, ABC가 10X, EBC가 7X, DEN이 2X, BAL이
그러면 L과 M이 평행하고 그럼 L과 M과 평행한 직선 N을 그어주면 일단 이 각각으로 여기가 5x가 되고 그럼 10x에서 5x를 빼는 거니까 이 각도 5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선을 하나 더 그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또 하나를 그으면 이게 또 억각으로 이쪽 각이 2x잖아요. 그러면 이게 7x인데 이렇게 자르는 게 이게 억각으로 2x가 되니까 7x에서 2x를 빼면은 이 각이 5x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이 선도 L과 M이랑 N과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이 각이 동일각으로 이게 5x니까 마찬가지로 5x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삼각형 CBK가 5x 더하기 5x 더하기 5x로 15x는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2도가 됩니다. 빨리 하면 발표를 할 수 있어요. 질문. 아니 내가 맞잖아. 자 그럼 틀린 거 찾아봅시다. 답은 맞아요. 찾아보세요. 그 틀린 거 찾아보세요. 1082가 이상하다. 1082 1802. 8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82가 어딨니? 선생님 108이라지 않았어요? 미안. 1802가 이상해. 저 1624가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1664 아니에요? 응. 아예 다르게 계산을. 아니 1624가 이상한 게 아니지. 1802가 이상한 거지. 그러네. 1820까지는 1790, 저 계산 틀렸네. 1790. 그러네. 고쳐보세요. 미를 풀었어요. 어. 1790. 다시. 나머지는 맞는 건가요? 네. 3분의 17. 일용일